여성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것, 남자의 무엇을 체크를 해야 결혼해서도 후회하지 않고 혹은 화목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결혼 결심 전에 체크해야 되는 것, 첫 번째, 가족의 화목입니다. 내 남자친구, 지금 예비 신랑의 가족이 화목한 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행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목한 것과 독립적이지 못한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독립적이지 못한 것과 화목한 것을 헷갈리거든요.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정서, 행동, 사회적, 경제적 독립을 말을 합니다. 화목하다는 건 이 독립을 이루고 나서 정말 가족끼리 모여야 하는 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행복하게 지내고, 그리고 상대방, 특히 부모라면 자녀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를 존중하는 것, 즉 그 사람의 의견을 완전히 존중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목해 보이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가족의 경우는 계속 간섭이 들어가요. 너는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선택해야 된다, 무엇을 하더라도 요걸 해야 된다. 그러면 아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부모님한테 기대서 전화해서 오늘은 밥 뭐 먹으러 갈까, 나 지금 데이트하러 가는데, 이러면서 마마보이 파파보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면서 화목한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때 상대방의 사고나 감정과 행동이 온전히 자기의 사고방식으로,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온전히 판단을 하고, 가족은 나의 판단과 결심을 존중하는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가족의 문화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기의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내렸다면 그래 존중해, 다음에 우리끼리 만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가족 간의 경계가 있는지 중요합니다. 가족 간의 경계란 그 사람의 사고, 생각, 행동, 마음을 그대로 지켜주고 존중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경계를 세웠을 때 가족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여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것 두 번째가 남자분의 독립성입니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면 물어보는 게 있어요. 가족의 범위가 뭐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하는 그 대답의 범위가 사실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가족의 범위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가족이 결혼을 하신 분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내 와이프, 내 자식, 아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가족의 범위라고 하는 게 내 와이프, 내 자식이 내 가족이지, 부모, 형제는 내 원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독립하기 전까지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원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하고 정신적이든 정서적이든 가족의 범위가 뭐예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엄마, 아빠부터 나오고 심지어 심각한 경우 형제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집안은 반드시 파탄이 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랑 파탄 나느냐? 내 와이프하고 파탄이 나요. 왜냐하면 이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내 가족이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 남편의 머릿속에 가족은 부모, 형제까지 나와 있으니까 끊임없이 아내에게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하고, 헌신하라고 하고, 이걸 강요해요. 그래서 너가 우리 집 가족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가족에서 독립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로운 나의 진짜 가족하고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되게 중요해요. 엄마 아빠한테 효도도 해야지, 뭐 효도 당연히 해야죠. 근데 내 가족이 화목하고 그러면서 효도를 하는 거지,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효도를 하는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성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머릿속에 가족의 범위가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가 있다면 정신적, 정서적인 독립을 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가족을 이룬다면 내 가족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 원가족하고 어떻게 관계를 이어나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건 사실은 남자, 즉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이 가장의 몫이에요. 그것을 헷갈려서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싫어해, 우리 가족은 이거 싫어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설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꾸리려면 설득할 필요 없고 그냥 통보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가정 꾸릴 거니까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럼 끝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은 굉장히 중요하다. 부모님 카드를 쓴다면 경제적인 독립을 못한 거고, 힘들 때마다 부모님한테 기댄다면 정서적인 독립을 못한 겁니다. 본인이 돈을 벌어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는 건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힘들 때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거나 가까운 사람 아내나 친구에게 기대거나 무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키우는 건 중요합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여자분들이 꼭 체크해야 되는 남자의 것, 그게 무엇일까? 세 번째가 뭐냐면 생활 습관입니다. 청소나 빨래를 스스로 하는 습관이 있는지, 음식은 스스로 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요즘은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거든요. 요즘 반반 결혼 안 하는 집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안 하는 집도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맞벌이하고 반반 결혼한다면 결국은 청소나 빨래나 음식을 와이프가 없을 때 스스로 해 먹을 수 있고, 와이프가 없어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와이프가 있어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여자도 아빠 대신 남편을 구하는 여자들도 요즘 많고요. 요즘 남자도요, 엄마 대신 와이프로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돈 벌 생각이 없는데 우리 아빠가 용돈을 줬었으니까 용돈 주는 사람이 아빠에서 남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일할 생각이 없어. 이런 여자분들도 굉장히 심각하게 안 좋은 거고요. 독립성이 없고 굉장히 나쁜 방식으로 성장한 거고요. 그리고 남자들도 내가 스스로 혼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소나 빨래나 음식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갔다 왔다면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해주는 게 편하고 엄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지 않은데, 결혼한 나이는 찾고 이왕이면 내 와이프가 내 밥과 청소나 빨래를 대신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할 줄 모르고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결혼해서도 할 줄 모른다,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집도 한번 가봐야 되고, 그 사람이 청소는 잘하고 있는지, 혼자 잘 살고 있는지, 혼자 독립해서 살고 있는데 그 집을 엄마가 와서 해주는 건 아닌가, 엄마가 우렁이각시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맞벌이도 해야 되고 살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가정도 오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남자고 여자 중에서 체력으로 따졌을 때 남자 체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일의 강도가 남자가 더 많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같이 돈을 벌고 그리고 같이 살림을 해야지 살아남아가는 건데, 만약에 청소나 빨래나 음식 같은 게 조금만 더 내 삶에 얹어진다면 사실 여자가 체력이 좀 더 약하고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이걸 함께 정말 같이 하지 않으면 힘들어서 체력이 안 돼서도 못 버텨요. 특히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여자한테 좀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약에 여자가 모유수유를 했다면 아이가 엄마에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를 엄마가 조금 더 한다면 살림은 남자가 조금 더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둘이 함께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내가 결혼을 결심했다면 내가 결혼할 이 남자의 생활 습관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여자분이 내 남자친구에게 체크해야 될 것, 네 번째가 형제 혹은 남매 혹은 외동인지 여부예요. 성별에 상관없이 혹은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집 내에서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지, 성별이나 출생 순서에 따라서 차별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출생 순서라는 게 장남이냐 차남이냐 혹은 첫째냐 막내냐 둘째냐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결혼을 해서 차별은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아이에게 우선순위가 있는 가족의 경우 존중의 의미, 즉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서로 동등하게 존중을 해주고 동등한 자원을 분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형제, 자매, 남매 중에서 첫째 장남이니까 더 신경을 써주고 막내니까 더 신경 써주고 이런 집안이라면 만약에 차례를 지내러 갔는데 여자들만 살림을 하고 있고 여자들만 집안 살림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먹는 밥의 상이 다른 경우에 집이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렇게 차별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도 내가 차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기억하세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여자분들이 꼭 남성분의 체크해야 될 것을 알려드릴게요. 5번째입니다. 남자의 통장 잔고 혹은 자산이에요. 통장
통산장고는 곧 경제관념이거든요. 부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들 평범하게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서 자산을 이루고 노후 준비를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부자는 타고나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죄가 되지 않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 삶을 자기가 경영을 하고 더 나아가고 성장하고 그리고 돈을 벌어내고 그 돈을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그 종잣돈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자산을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서 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었을 때는 건물도 있을 수도 있고 집도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자산을 이룬 게 있어야지 그게 잘 산 인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결혼을 결심을 할 때는 나이가 겨우 30 초반, 30 중반 요 정도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자든 남자든 이 경제관념은 통장 잔고로 증명을 합니다. 내가 얼마를 모을 것이냐, 10년 뒤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얼마를 모으고, 그리고 얼마를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를 벌고, 그리고 내 몸값을 어떻게 올리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모아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돈을 굴릴 것인가, 이걸로 사실 자산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희 결혼정보회사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같은 나이고 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도 어떤 분들은 모은 돈이 1억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2천만 원밖에 못 모으신 분들이 있어요.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잔고가 결국은 경제관념이고, 그 경제관념을 통해서 내가 또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떻게 돈을 불려나갈 것이냐, 또 내가 어떤 학습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것, 6번째가 바로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입니다. 사실 부모님의 노후 준비는요, 결혼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결혼 생활 내내 시부모님의 생활비를 내가 드려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 저도 25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했을 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서 그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매달 생활비로 50만 원씩 내놔라. 중요한 건 50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더 벌면 더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손을 벌리는 게 자식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집안을 먹여 살렸다는 것 중에서 생활비를 매달 처음에는 50만 원씩 시작해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뭔가 쓰러져서 병원에 가면 그 병원비, 그리고 그 병원비 플러스 그 유지비까지 제가 돈을 다 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생활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노후 준비를 안다라는 건 뭐냐면, 부모님이 경제관념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60이 되도록 70이 되도록 경제관념이 없으면요, 노후 준비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한 자녀들의 이 월급이 나의 지갑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돈 내놔라, 나 골프 치러 갈 테니까 골프비 내놔라, 나 여행 갈 테니까 여행비 내놔라, 나 집 이사해야 되니까 전세 자금 내놔라, 이렇게까지 발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부모님들의 경제관념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경제관념이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제관념이 없으신 부모님 아래에서 태어난 자식도요, 결국은 경제관념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우리는 이걸 사회학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라면서 부모님을 보면서 학습을 하거든요. 그 학습 중에 경제력도 있고 독립성도 있고 사고방식도 있고 생활태도도 있고 생활습관도 있고 사회적인 관심, 사회적인 능력,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 이런 걸 모두 다 사회학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배우는 거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보면 이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사실 사랑하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헌신하고 싶고, 내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결혼을 결심을 할 때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이 결혼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사는 거고요. 그 결혼 준비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준비도 있어야 되지만 태도, 사고방식, 독립성, 이 여러 가지도 이 결혼 준비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